앞 시간에서 better 아닌 better를 했습니다. 여기 이런 단어들은 스테이블한테 A를 맞추기 위해서 bubble, 그래서 이게 bubble, 거품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내고 입에 거품을 뭐 흥분하고 뭐 이런 거죠. 흥분한 상태로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 흥분한 말들은 좀 쉬게 해야 되죠. 앰블은 말이 측대보라고 해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 앰뷸런스에 실으면 편안하죠. 그러면서 흥분한 말이 하듯이 합니다. 근데 말의 걸음걸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발목을 삐면 안 되니까 발목 부분이 뭐죠? 발목을 앵클이라고 그럽니다. 앵클. 그 앵클이 여기 일부러 이 에크로님 포뮬러를 만들 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앵클하면 발목이란 건 웬만하면 알 거예요. 발 뒤축은 힐이라고 그러죠. 힐. 발바닥은 소울이라고 그러고 앵클 이거 전부 끝에 자, LE 해서 지금 진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발목이 튼튼해야 당연히 스테이블,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발목이 가장 튼튼한 동물들이 소나 말이겠죠. 따서 잘 때도 서서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앵클하고 이렇게 C를 쓴 것은 영국식에 가까운데 프랑스 애들은 K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쓴 겁니다. 좀 이상하죠. 프랑스에는 애들 뭐가 많죠? 엉클, 사촌이 많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발목하고 그러면 발목은 신체의 한 부분이거든요. 자기 혈족으로서 자기 몸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엉클, 아저씨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이건 고모부도 되고 이모부도 되고 뜻이 넓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관용 표현 하나를 배우면 슬랭이 아닙니다. 구어체로서 say uncle 그러면 이게 뭐 엉클 톰스 캐빈이라든가 엉클 샘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엉클 샘이 누구죠? 미국을 상징하는 이게 뭐잖아, 탑 쓰고 이제 염소성 기르고 미국 성조기 같은 그러한 옷 입고 있는 사람을 엉클 샘이라고 합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미국의 상징이에요. 즉 US가 미국인데 거기다 말을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엉클 샘 아저씨인데 미국의 그러니까 빅브라더 역할하는 미국 형님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say uncle은 그러니까 엉클이라고 말해봐 뭐죠? 형님이라고 불러 항복해 라고 회화체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건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겨루기 하다가 네가 졌잖아 나를 어른 형으로 모셔 나이 차는 분이라고 그럴 때는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가 역사적으로는 talk like Dutch 하면 이게 어떤 나라의 형용사 사람을 하죠? Dutch uncle 우리가 그냥 더치페이 하는 것은 더치 트리트먼트라고 그러죠. 더치페이는 이제 슬랭으로 잘못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국이 세양적으로 발전할 때 가장 속색인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무적 함대의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은 스페니어드 해서 스페인 애들은 개차반 해서 베스터드 할 때의 RED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애들이 더치입니다. 그래서 각자 분빠이? 가부시기 뭐 이런 말이네요. 어쨌든 나눠서 내자 할 때 Let's go Dutch. 우리 젠틀맨은 다 몰아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은 서로 그러니까 공식 회의니까 우리 각자 분담하자. Go Dutch라. Go Dutch에서는 Go Dutch는 동사니까 a Dutch treatment 이라고 합니다. Dutch treatment. 그래서 네덜란드식은요. 화란이 네덜란드죠. 여기는 뭐가 발달했죠? 사업이 발달해서 계산이 철저합니다. 쫀쫀한 거 하나 갖고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쫀쫀하게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말로는 더치페이죠. 더치페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거는, 네덜란드의 봉급, 페이가 군인 봉급이거든요. 그럼 이상한 말이 되니까 이거 쓰면 안 되죠. 되는데, 네덜란드는 다만,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영국의 옆에 나라가 바로 옆에는 네덜란드가 있고 또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인척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어디서 이 더치는 원래 도이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도이치가 독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게르만이고 프랑스는 라틴 계통의 잡종인데 어쨌든 그러한 어디서 굴러들었는지 모르는 먼
동네 아저씨가 와서 막 군기 잡고 그럴 때, 이런 사람을 갖다 너치 엉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아저씨, 저 남자 말하는 거 재수없게 말하네. 이래라 저래라 말이야. 못 살게 굴면서 말하는 거 갖다가, talking like a Dutch. 그러니까 이게 Dutch 엉클이 말하면, 우리 말하면 군기반장입니다. 야, 조용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군기반장 말은 무조건 돌아야죠. 그러니까, 야, 나를 군기반장으로 모셨기에 say uncl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마. 말 들어, 임마! 조용히 할 때. 그런 뜻이 say uncle에서, 그러더니 이래. 이런 것도 단어 연결해보면 뜻이 딱 나오죠.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표현 자체가. 글이 이제 싹 들어올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고, 갑자기 이 더치 앵커를 왜 나? 여기서, 얘 앵커라고 그랬죠. 앵커, 엉클 했는데, 여기서는 영어식으로 K로 완전히 바뀐 걸 말하고, 게르만식이고, 요거는 프랑스어에서 여기 C가 있잖으니까, 이렇게 막 두 번 넣는다. 어쨌든, 이렇게 썼는데, 이 C나 K나 같은 거예요. 근데 K와 K가 합쳐지면 뭐죠? 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공통적인 개념이 뭐 같습니까? 저거를 딱 보니까, K 플러스 K, C 플러스 K는 뭐 그거 되니까, 앵글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앵글이 왜 중요하죠? 뭐 할 때? 낚시는 사냥의 일동이고, 전투는 바로 적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행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딱 할 때, 이성계가 왜 왕이 됐어요? 황산전투에서 백발백중으로 왜냐면 눈에 탁 꽂으니까, 야, 왕이다. 이렇게 모신 거죠. 그런 식의 쏘는 각도를 앵글이라고 합니다. 무슨 시사적으로 바라보는 각도 이것도 있는데 바라보는 각도가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앵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앵커를 두 번 쓴 겁니다. 여기서 자체가. 공식할 때 보통 이런 아이템을 두 번씩 안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프랑스 관점에서 보고 외부 관점, 이건 내부 관점에서 본다. 내적으로 뭉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파슬이죠. 어파슬이 누구죠? 다른 말 디사이플이라는데 이게 성경에서 서양 사상 성경이니까 the apostles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 뭐라고 부르죠? 공식으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학도할 때 도자를 붙이는데 사도. 생도할 때 도자를 붙이고 이렇게 쓰고 사자 할 때 사가 뭘까요? 사다가 사절, 급사. 같이 사가 파견, 대사. 크게 파견한 사람이 대사죠. 이게 대사. 그 대사의 뜻이 뭐냐? 이거 어원은 틀렸는데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 포스가 뭐예요? 파발만해, 파발만. 파발만은 뭐예요? 전령이에요, 전령. 소식을 이렇게 중요한 가스펠,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각지에 전파하자. 전파라 하고 딱 12명을, 원래 13명인데 한 놈이 배신해서 12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12사제들을, 12, 사도들을 갖다가 The Apostles라고 합니다. 더 플러스 S 전체 집합이라서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섹션이 뭐라고 부르죠? 사도 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행전. 단일 행자 전 다니면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 섹션에서 The Apostles라고 해요. 그러면 다니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당연히 발목이 튼튼해야죠. 아이고 나 발목 앞에 못 가겠어. 그러면 사도가 아니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너 지금 고생하고 가다가 또 뭐 기독교 포기했다고 잡혀 죽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네가 천당 가서 영생하기 위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의 사상의 주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아까 트램블 누가 학생이 뭐 셔더 나중에 셔더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트램블 셔더란 말은 없어요. 트램블 했는데 이게 벌벌 떨면서도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는 양태가 바로 기독교의 주축. 그래서 결국은 탄압을 받고 죽고 뭐 희생은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314년에 누구? 콘스탄티누스의 뭡니까? 밀라노 침략에 의해서 딱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죠. 국교가 된 건 나중이지만 그러면 그 콘스탄티누스의 라는 그 로마의 후반기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뭐죠? 콘스탄티노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대로 자기는 뭐 기독교를 꼭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세례받고 죽기 전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죠. 뭐 역사적 전설에 의하면 사실인지 몰라도 바로 이게 딱 보니까
야, 이거 사도행전 딱 맞구나. 덜덜 떨면서 이렇게 해서 한 거구나. 아니, 걷다 보면 다리가 떨리죠. 후들후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에서 A로 묶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쪽과 이쪽 지역을 갖다 연결시키는 것이 행정인데, 이게 뭐예요? 남산에 여기서, 여기, 그냥 걸어 올라가면 힘들죠? 발목 아프죠? 이게 하는 건 뭐예요? 케이블카죠. 강선 같은 거. CNN, CNN 이름 자체가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에 케이블을 다 깔아놨죠. 그러한 케이블입니다. 자, 그럼 뭐 여기서 캔들이 보통 미들 번들 등에 들이 붙는 건데, 캔들 동사는 킨들이었어요. 불을 켜다. 근데 명사일 때는 깡통에 비유해서 캔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캔들, 촛불하고 이게 케이블하고 잘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뭐냐? 촛불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 촛불 대잔치. 주로 어떤 겁니까? 세레모니 할 때 씁니다. 그래서, candlelit, demonstration 하면 촛불 시위 같은 거, 문재인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건 뜹니다. 그런데, 의식할 때, 기독교적으로 의식할 때 캔들은 언제 켜죠? 어떻게 켜죠? 딱 성당에 가면, 딱 구교에서, 캔들, 이거 달락 하나 딱 들으니까, 그거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한 거고,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촛불들을 딱 이렇게 해서 주축을 따고, 그래서 이제 확 다들 모여라. 그러면 옛날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거 큰 촛불 덩어리 집합체만 있으면 미사를 갖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미사를 갖다 매스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집합했다 이 뜻이에요. 매스가. 그런데 미사, 자, 이런 걸 이렇게 그 천장에 딱 걸려있는 이 촛불 집합체를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뭐라고 해요? 샹델리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샹델리에. 이것은 그지 샹델리에가 보통 때도 있는 집은 아주 굉장히 부잣집이죠. 항상 밤낮에 불 켜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고, 이게 2열은 프랑스식 어민데 이거 나중에 2열하고 연결되니까 나중에 하고, 어쨌든 캔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캔들을 복수 쓰는데, 캔들을 커플처럼 연결합니다. 뭘로? 강선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것이 축이다. 하긴 자동차에 축 같은 거 전부 이렇게 강선으로 돼 있죠. 강선에 집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의미가 다 통했건, 아파트는 사도들이니까 교회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2계단으로 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연결이 잘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3개씩 하고, 요것도 3개 쫙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지금 뭐예요? 캔들을 익히면서, 예컨대, 여러분들 이제 핸들이 손잡이라고 여기서 나왔죠. 근데 핸들이 어떤 걸 다루다. 여기 부동산에서는 집 같은 거, 매매 같은 거, 소개 같은 거 다루겠죠. 비즈니스가 나오는데 핸들. 근데 이게 핸들하고 캔들하고 이게 그 핸들이 손잡이니까 손은 원래 손에 잡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라고 비슷하게 행할 수 있죠. 근데 핸들이 뭐뭐를 다루는 건데 핸들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핸들러는 주로 어떤 직업일까요?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 한델 해서 명사일 때, 한델하고 동사 같으면, 한델룬, 명상 한델룬 다 같이 모든 걸 취급하는 것은 독일 개념에서 일반적인 장사꾼은 전부 핸들러라고 그래요. 장사꾼 하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비즈니스맨에서 상인을 갖다 보통 핸들러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는 의미가 축소돼서 제한적으로 씁니다. 뭐 하는 사람이 핸들러냐? 주로 까다로운 거, 아다한 거, 다루게 하는 거, 생명 있는 거, 짐승 따위를 서커스 안에 조련사 같은 사람을 핸들러라고 그래요. 짐승이 사납게 굴던, 얌전히 굴던 전부 손으로 다 갈라갖고 다루는 사람이 핸들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핸들러가 이제 장사꾼이니까 어떤 장사꾼인데 요건 특히 어떤 장사꾼일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캔들, 여기 있으니까 캔들. 그래서 양초장사, 옛날에 양초장사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밤에 광명을 주니까. 요즘도 전기 나가면 양초 어디 있어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캔들. 그리고 양초 아니면 곡물을 다루는 사람을 캔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슨 일반적으로 라면 같은 거 파는 사람 라면 곡물이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물품을 파는 사람은 캔들러를 안 하고 제한적으로 쓴다는 거죠. 전부 이런 바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남녀 커플인 건 그리 흔히 하는데 커플에다가 요거 ing 붙여서 또 하나 ing는 보통 커플이 명사 카운터블인데
이게 보통 U가 되는데 이게 C로서 아주 많이 씁니다. 커플링. 예컨대 크라스가 십자가로 이렇게 네거리 같은 것도 크라스로우즈라고 그러죠. 근데 크로싱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크로싱 하면 여기다가 ing가 붙으면서 C가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반드시 다 익혀야 됩니다. 몽땅 따로 정리해서 익혀야 돼요. ing가 U로서 하면 그 단어 숫자로 넘어가면 되고 그 뜻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동사에 ing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ing에다가 ing를 C로 썼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크로싱은 건너가는데 가로지르니까 건너가는 건데 어떤 건너요? 열차 건널목 아니면 국경 건널목을 말합니다. 국경 초소하는 거. 왜? 여기서 절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바뀌거나 운명이 바뀌는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판하고 저쪽 판하고 완전히 다를 때 거길 건너가는 곳을 크로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군 한 놈이 그죠? 시커먼 애가 북으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 크로싱을 잘못한 겁니다. 판문점 같은 데가 바로 크로싱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좀 전에 어떤 단어였죠? 커플링. 커플은 짝친구, 남녀 짝친구인데 커플링이 뭐냐? 열차가 뚝 다닐 때 옛날 기관차가 원래 한 대만 가야 될 걸, 야, 이거 한꺼번에 이게 힘 좋으니까 다 마력을 이용해서 다 끌고 가자 할 때 연결한 이 부분을 갖다가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커플링. 네? 그래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커플링이라 한다. 참고 알고 계시고, 역시 커플, 이게 진상에서 왔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선 아니겠어요? 케이블이 강선이죠? 아주 튼튼한 쇠줄 같은 거. 주로 금속으로 된 아주 튼튼한 꼬에 있는 줄 갖다 케이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핀은 여기서 이게 전부, 자음 엘리꼴인데, 스핀은 여기 스핀들이라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스핀만 써서, 스핀이 뺑글뺑글 돌리는 거, 뺑뺑 돌리는 건데, 스핀들은 뺑뺑 돌아가는 거, 그때 스핀스터, 노처녀 할 때 썼죠. 뭐가 돌아가는 거? 실을 잡기 위해서 돌리는 거, 방직 공장할 때 실 돌리는 방추라고 그러죠. 방추가 스핀들입니다. 스파이는 알다시피 척추고, 척추 모양하고 방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스핀들. 그 다음에 이제 스퀴브는 좀 그런데, 셔틀도 이제 여러분들이, 셔틀하면 여러분들이 셔틀버스 아니까, 뭐 공항하고, 인천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 셔틀버스라고 하는데, 아니, 셔틀 문 닫는 건데, 갑자기 셔틀이 왜 그 셔틀버스의 뜻이 나왔을까?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느낌 가죠. 셔틀버스가 왜 덜커덕거리나? 요즘은 차가 좋아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때, 요걸 이하를 붙이면 셔터가 돼서, 문 위에, 다시 닫는 덧문인데, 덧문과 셔틀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전에 스퀴브가 이게 골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스퀴브에서 이렇게 쓰면 스퀴드가 돼서 이건 다 알아요. 술안주로 딱 좋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오징어죠, 오징어. 그래서 커틀피쉬는 여기서 씌우 바꾸면 커틀은 갑오징어, 문어 대가리 같은 오징어, 갑오징어고 요거는 그냥 잽싸게 달아나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그렇게 이렇게 오징어입니다. 스퀴드. 근데 B를 D로 싹 바꾸니까 이거 전혀 좀 다른 말. 이거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 스퀴브는 firecracker의 일종이다. firecracker. 뭐죠? 폭죽놀이 할 때 딱총, 애들이 장난감으로 쓰는 그런 딱총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갖고 많이 놀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컴퓨터에 미쳐갖고 핸드폰 저런 잘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말은 뭡니까? 무슨 탄? 포금탄이라고 그래. 포금탄. 스퀴브. 포금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포금탄을 딱 쏘면 뺑뺑뺑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셔틀하고 어떻게 관련됐냐? 자, 스퀴브 자체가 여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퀴블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냐? 그건 안 되고요. 이때 이걸 불을 붙이려면 이때는 스퀴블을 해야 되는데 스퀴블이 쿼럴의 동요입니다. 쿼럴. 다른 말로 뭐의 동요?
wrangle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wrangle 조금 어려운 단어인지 모르는데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쉽다고 기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 영어 말에다가 이런 의미가 붙은 것은 순 우리말로서 외국 사람한테는 어렵고 배울 때 영국 사람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웅다웅 말잡자는 건데 이 wrangle은 quarrel은 뒤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하고 이게 우리말로 뒤끝 있다고 그러죠. 뒤끝 있게 싸우는 걸 quarrel이라고 해요. 듀얼 한번 그 결판낼까? 결투하는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squabble은 뭐냐? squabble은 wrangle의 일종이니까 원소 부분집합이고 이거는 뭐냐?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징징 짜는 거, 뭐 서로 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squabble.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의 대표가 명절 때 뭐죠? 어디 갔어? 스퀴브더라. 그래서 이거 할 때 포금탄이니까 꼭 시끄럽게 어린애가 포금탄 소리 내면서 시끄럽다는 걸 스쿼블이라고 했어요. 스쿼블. 스퀴블이 아니고 그런 단어 없고 스쿼블이라고 합니다. 스쿼블. 뭔가 꽈블 하니까 꽉꽉 되는 것 같죠? 꽥이 오리 꽥꽥 소리. 그럼 wrangle의 일종인데 wrangle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 진상 형태네. 이거 뭐죠? 기본적으로 뭐죠? 이거는 with each side insist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insist 형용사 on one's view. 자기 견해에 대해서 팍팍 우기는 거를 wrang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안 끝나겠죠. wrangle. 그래서 이게 입씨름인데 이 WR은 뭔가 비틀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rest가 비틀어서 뭔가 빼는 것이고 wrestle 하게 되면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바로 레슬링이죠. 딱 상대방을 비틀어서 딱 포를 얻어내는 거. 그러면 승리, 금메달이죠. 그래서 그게 wrestle입니다. wrestle. 이게 자유롭게 핸들 나왔지만 핸들을 손을 갖다 이렇게 막 비틀면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손목을 비트는, 비틀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wrist, 손목을 wri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될 때 it goes awry. 전치사적 접속을 붙여서 뭔가 잘못되다. 그래서 잘못될 때 go wrong 할 때 이게 이 발음 안 하지만 이게 우롱이고 이거는 wrong이다. 이거 알면 큰일 나요? 이거 발음 우롱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게 없어도 wrong이고 이게 있어도 wrong인데 로가 비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비틀기가 바로 씨름이고 서양 씨름이 레슬링이니까. 자, 그래서 서로 견해가 어떠냐? 비틀린 각도. 나는 이게 45도가 맞아. 무슨 소리야? 90도가 맞지. 라고 비틀린 시각에서 서로 아웅다웅할 때 wrangle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wrangle. 그러면 좀 시끄럽겠죠. wrangle. 그래서 그러한 입씨름을 갖다가 씨름이 레슬링이니까 여기 자체 씨름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각을 달리한 씨름이다. 그것이 wrangle이란 거죠. 그러면 이게 딱 모양상 이게 아웅다웅 씨름한 거구나. 그 중에서 유치하게 꽉꽉 되면 이게 애불은 배불이고 뭐고 전부 애들 계통에 유치한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무 알맹이가 없는 내용. 배불이 애기들이 일치적인 소리를 말하고 버블이 그러다 보니 거품 실속이 없는 것이죠. 버블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버블 할 때 버블은 배불을 이미 암시하고 들어간 겁니다. 버블. 그래서 프라버블 이 사람이 잠룡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면 뭐 그냥 거품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게 프라버블. 여기다 때로 써서 B를 하나 쓰면 베블 거죠. 떠들기만 이게 후보들은 계속 당선되니까 떠들어대죠. 이게 프라버블이에요. 그래서 프라버블이 형용사인데 명사로서 무슨 고위직 대통령 후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단어 모양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까칠한 얘기들이고, 여기 나온 김에 이제 요걸 하나 합시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주축시행, 연장원 주축시행의 대표적인 속담 한 2개를 해야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해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 일단 전투를 치르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랍인들이 전투도 잘해서 많이 개척했지만 또 이 마호메트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하면 돼. 그래서 많은 아랍 상인들을 아시아까지 파견하고 그랬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전투나 그러니까 이 마르스라는 게 바로
화성인데 이게 전쟁의 신인데 사실은 장사의 신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된 경우 형용사가 마셜 아트가 뭐죠? 전쟁할 때 필요한 기술이 호신술이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 근데 이게 말싸니까 이게 또 다 야 너만 먹고 같이 안 먹고 살자. 커머스 통상 교육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합치게 된 장소가 유명한 시장 마켓가 돼서 메르마르 이럴 때 이거는 전쟁 전투는 결국은 장사하고 통하는구나. 로마가 발전할 때 카르타고 죽기 살기로 싸운 거 지중해 패권 싸움에서 싸운 건 뭐죠? 바로 지중해의 제해권 뭐죠? 바로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유명한 토에니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자 그러면 장사를 하는 것은 먹고 살기 하고 재산을 불리고 그래서 나중에 캐틀까지 나왔다고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씀씀이가 뭐 이렇게 해퍼갖고 뭐 수입도 별로 없는데 막 쓴 사람을 낭비병을 가진 사람인데 영어는 보통 흔히 스펜드하기 때문에 드래프트 아주 묘하게 썼습니다. 드래프트가 전략한 건데 전략할 부분까지 쓰니까 완전히 낭비가죠. 저게 쓰면서 전략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략 부분까지 썼다. 그러니까 뭐 나 좀 시간 지나면 털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낭비 잘하는 사람은 스펜 드리프트, 또 다른 단어 나중에 하고 스펜 드리프트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뜰하게 그래서 에코노미컬이 그때 틀리라는 거 처음 했죠. 에코노미컬, frugal, thrifty 전부 이게 동음 아주 3대 단어로서 알뜰살뜰 전략하는 thrifty, frugal, economic. 이 사람 나중에 모든 그나마 이제 결실을 얻겠죠. 모아놓은 거. 이렇게 결실 얻는 거. 무엇 모아서 무엇? 티끌 모아서 태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담 교훈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이 속담이 있습니다. 자, 티끌 모아 태산을 뭐라 하냐? 1차적으로 뭐라 하죠? 많이 모이니까 일단 many는 들어갈 것 같아요. 티끌을 뭐라 그럽니까? 조그만 거. letter이랍니다. letter. 이 letter하고 그다음 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M을 땄으니까 네. 뭐라 그러냐? maker.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little 할 때 eater, equal. 요거 자음은 사이에 추이지만 어쨌든 이 같은 라임 맞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many littles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many요. 그러니까 many어 용법, 특수용법으로 해서 시험 문법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때 반드시 many a 이렇게 씁니다. many a. 이거는 단수 취급의 복수예요. 뜻은 여럿인데 요 모양 때문에 단수해서 이렇게 꼭 써져요. many little makes a maker. 하거나 여기 변화형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many어 심지어 이게 미클인데 이 조그맣게 모이면 제법 목돈이 되죠. 근데 하지만 이게 목돈이 뭐 대단히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many어 maker makes 어떻게 쓰냐? 그래서 many어 maker 이게 그러니까 e가 더 올라간 거 업된 거예요. 그래서 머클이 보통 이제 쓰레기 더미 같은 거 쓰지. 야, 저 집은 돈이 되게 많아. 돈 많은 것을 영어권에서 보통 저 사람 더럽게 돈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he's filthy. filth가 쓰레기들 같은 건데 filthy with money 하면 돈이 넘쳐나. 우리말로 돈이 썩어나. 그죠? 옛날 마약 왕국 뭐지? 콜롬비아인가? 이 친구 얼마나 도둑질 마약을 돈을 많이 버는지 등산 가서 불 뗄 게 없으면 자기 돈으로 달러로 몇백억씩 또 불쏘시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썩어지게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런 개념이 머클의 개념이에요. 머클. 그러면 many어 maker makes a 머클 이렇게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many어 little 할 때 maker한테 이게 little maker 하지만 이게 크와 t가 좀 갈라지기 기분이 나빠요. 이게 크를 맞추면 안 되니까 해서 equal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many어 하니까 equal 여기다 뭘 넣느냐? many어 pickle. pickle이 뭐죠?
OEG 같은 거. 이게, 여기, 영어권에서는 주로, 서양에서는 주로 뭐죠? 식초 같은 걸 절여서 아주 짜게, 짠지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동양의 짠지라든가, 뭐, 닭광, 뭐, 이런 거 다, 이게 저 피클 계통인데, OEG 같은 거, 피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씩 해서 그 모아놓으니까, 제법 목돈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피클. 그래서 이클을 내갖고, 여기 나온 것들이 다, 상업적으로 계속, 주축을 하면, 늘어나서 결국은 큰 돈이 되더라. 큰 재산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체가. 첫째,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으로 전쟁 아니면 상업이니까, 장사니까.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표현이고. 피클은, 이게, 피클이 조금이란 뜻이 되는 건 금방 이해하겠어요? 이게 누가 먹는 음식입니까? 유명한 자린고비. 그렇죠? 그 자리를 치면 계속, 조기, 먹지 못하게 하면서 걸어놓고서 계속 먹었다는 자린고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이는 딱 입에 들어가면 시원시원하니까 막 씹어 먹어요. 근데 아주 짜려갖고 짠지라면 우적우적 못 씹습니다. 그래갖고 아껴 먹으라고 이제 피클을 만든 거예요. 피클. 그런 게 쌓이면 돈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피클.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할 것이 리틀. 역시 이것도 리틀이죠. 리틀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자음 엘리, 바로 진상. 아주 대표적인 단어네. Little people. little people보다 people이 뒤에 가냐. people의 반대가, people이 사람이니까, little things를 만날. things, P로 시작한 동사를 쓰고, little people 합시다. people은 개념이 모양에서 엘리가 났지만 결국은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cattle. 소 같은 사람, 소도 사람 취급한 거죠. 영물이라고. 그래서 이건 cattle과 이 같은 형태를 끝에 취합니다. people, cattle. 이거 popular 할 때 라틴어 popular에서 왔기 때문에 오로 된다는 거 처음에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P도 이것도 라임을 두 운을 맞췄죠. little things, little people 이랬습니다. 자, 이게 자그마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I like those little ones 라고 하면 little이 little darling 노래 가사에 나오죠. 그때 little은 passive, negative,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아주 귀여운 그래서 a little house on the prairie 초원의 집 할 때도 little house 아주 아담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럽고 러블리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작지만 사랑스러우니까 이거는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한 것들이 파지티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원수는 사람한테 이것과 이거는 반대가 한 겁니다. little people. 자, 이게 뭐냐? please 복수니까 S3 please를 씁니다. please가 뭐죠? please help me 할 때 please 부탁할 때 please 쓰는 게 뭐죠? 왜 please 쓰게 됩니까? BK 독일 같으면 BK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 왜 please please me 또는 please my desire 이런 말이 주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please는 명사형이 pleasure 쾌락 기쁨입니다. 나를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기뻐질 겁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 제발. 근데 제발 부탁해 할 때 제발은 굴복하고 애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 자체가 please. 그러니까 예법상 이렇게 please 쓴 거예요. 내가 이때 풀 같은 접근이 언제나 이 사이에는 울이 있는 거는 그 풀 땡겨서 뭔가를 풀은 두고 is, do는 make고, 그러니까 is가 마음이 편한 걸 L이 is라거든요. it.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줘서 내 마음을 좀 편케 해주세요. 그것이 please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다. 따라서 기분 좋은 쾌락이란 뜻이 나오죠. 그러면 조그만 것, 사소한 것들이 little people들을 기쁘게 하노라. 무슨 말 같습니까? 제가 이거는 사람들이 파시방이 아니라 네거티브라는 걸 써요. 사람이 이렇게 자르면 자러. 어린애도 아닌데. 이거 큰 사람들이거든. 얘들은 귀엽죠? 얘들은 그게 아니라,
아우, 나이만 먹었지 사람이 그 어린애처럼 습과불만 하고 아웅다웅하고 속이 좁아. 이런 사람들을 동양식 표현하면 무슨 배? 소인배라고 합니다. 소인배.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속 좁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쁘게 하노라. 그러니까 소인은 눈앞의 이익에 넘어간다. 이 말을 적겠습니다. 아주 중요, 그죠.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틀 피플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이런 걸 벗어난 사람 뭐라고 그래? 그레이트맨.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죠. 키가 커서, 덩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면, 리틀 피플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에 쫓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고, 어쨌든 이때, 리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이게, 플리즈가 됐어요, 지금. 쉬기 전에. 요거 다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있는, 요거 같이 했구나. 그러니까 리틀이 좀 나오긴 하네. 릭스피틀이란 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나슬은 여러분 알 거고, 나슬 아시죠? 쫙 분사하는 거, 노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알면 돼. 요거하고, 풀리는 왜 쓰느냐? 아니, 이건 전부 이게 끝에 자인데, 이거 다, 이게 했는데, 이게 공식 6단계에서 이거는, 아니, 끝에가 뭐, n 플러스 2로 됐네? 이거 왜 그런가? 아까 일단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에크로님을 만들 때, 의미가, 이렇게, 자수가 5개니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를 편향한 것 뿐이지, 이렇게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럴까? 근데 플레인이 그때 뭐라고 했죠? 어저께도 했듯이, 지난번에 했듯이, 대패란 뜻도 있고, 비행기. 대패가 확 뛰어오는, 발전한 비행기도 있고, 다른 평면이란 뜻도 있다는 거, 기하학적 평면이란 뜻인데, 이걸 갑자기 왜 또, 대통령 후보쯤 되면, 자기가 노는 무대, 평면 무대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잠룡을 표시할 때 P를 써서 그렇지만 이 잠룡 정도 되면 윤석열이니 또 누구지? 여기 있잖아요. 건설부 장관 거 누구야? 원희룡이 그런 애들 프릭스가 있죠. 아주 까칠까칠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리클리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에 대해서 나중에 알 거고. 자, 이럴 때 플레인을 쓴 이유가 뭐냐? 먼저 릭스피틀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 릭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릭, summons, sparrow, 이거는 고전적인 단어입니다. 스페러를 하게 되면 좀 단어가 어려워 보여요. 스피트하면 좀 쉬운데, 이거 많이 보죠. 스피트. 침 뱉고, 명사도 침이고, 이런 건 침이니까 액션이니까 유죠. 스페러, 이것도 유입니다. 스펠 뭘까요? 스페럴, 스페럴, 이거 전부 싸움, 투쟁, 우렁거리는 건데, 스페럴이 뭐길래 렉스면 이런 표현이 나왔냐? 그러니까, the flatterer, kept licking, their sparrow, his sparrow, 했습니다. flatter가 기본적으로 뭐죠? 요거는 이제 ER 단계에서 하는 거죠. 동사지만. 플래터가 아첨하는 겁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플래터가 이제 플리즈 하는 거 일종이에요. 이게 뜻이 넓기 때문에, 자, FL, PL,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아첨하는 건데, 릭썸블 스피트라면 요즘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됐지만, 원래 이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mebody's. 그 다음에, 누구 구두를 핥다. 이건 부트가 신의 중에 슈로 써도 되긴 돼요. 근데, 보통 이렇습니다. Lick somebody's boot. 이거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he's a bootlicker. By nickname. 저 사람은 아첨꾼이야. 다음에, 구두도 그냥 마다않고 막 빨아제껴. 이거 파리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 미끄럽지가 않네요. 하고 핥아가면서. 옛날 구두 앞에 보면 침을 탁탁 하면서 이렇게 딱 뿌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두에다 키스까지는 안 했는데 구두에 키스할 정도로 이렇게 남한테 아주 그냥 죽자고 매달리면서 아첨한 사람을 부틀리커라고 합니다. 부틀리커. 싸울 때나 욕할 때 약간 심하게 말하면 부틀리커. 야, 넌 그래봐서 넌 알랑방구야 이러면서 아첨선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주의할 게 뭐냐? 릭썸을 스피트 할 때는 이제 요 구조가 알기 쉽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뭐죠? 유명한 속격 플러스 복수
최대의 복수는 그냥 최대한으로 남의 비위를 달라고 하는 거. 구두는 신었다면 보통 양쪽 신을 거 아닙니까? 아, 이쪽 구두 됐으니까 이쪽 양쪽 다 할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아청꾼이란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죠? 스피드. 이게 스피드를 연장한 겁니다. 침물을 연장해서 침이죠. 그러니까 물을 연장해서 물이니까 이건 복수가 안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T. 그래서 속격 플러스,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단수인데, 이거는 단수지만 U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ax고 이거는 fix라고 그래요. fix U라고 그러는데, max fix인데, 의미는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자, 여기서 더 의미가 어느 게 더 지적한 겁니까? 스피트는 남이 뱉어놓은 침을 말하면 자기 침도 아니고 남이 뱉어놓은 침을 핥을 정도면 얼마나, 속에 간이고 오장육부를 다 내놓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건 좀 심한 말이죠. 근데 세게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도 쓴 말이에요. 렉선 스피너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렉스베럴이라고, 렉스베럴. 이해가죠? 이런 사람은 속이 크겠어요. 그래서 야말로 리틀맨이죠, 리틀맨. 아주 옹졸하고 그냥 아첨 아니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 그래서 렉스베럴하고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렉스베럴. 여기서 이제 리스프까지 파악하면 어느 단어 공부를 굉장히 하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혀 짧은 소리 할 때 레스프 때 아저씨가 그랬다 이러는 걸 갖다 레스프라고 그래요. 립에서 바뀐 겁니다. 렉스프를 자꾸 네거티브한 거다. 알으시고 그래서 렉스프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로우 단계죠. 낮은 단계에 있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우들통 낮은 단계를 다 쫙 밀으면 대폐질이 되고 이게 대폐질을 하다 발전하면 도약해서 비행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리딩 아티클은 그때 우두머리 기사니까 신문에서 사설, 에디소리 동일하고 했죠. 근데 이것도 아티클이 나왔지만 앰플은 공간이 널찍널찍한 거고 이게 앞에 일부러 P를 깔아놓은 것이 왜 그러냐? P. 아티클과 사실상 같은 말이 파티클입니다. 파티클이 뭐죠? 물리 따위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먼지 같은 입자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도 당연히 파티클이고, 현미로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입자는 많을 것 같고, 먼지, 이런 거, 파티클, 스펙클 할 때, 그 스펙클이 바로 파티클이에요. 여기, 스펙클 안 나오나? 어쨌든, 그 입자를 쫙, 물보라를 뽑아낸 것이, 스프레이의 나즐, 분무 꼭지가 나즐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비행기가 쫙 뜰 때 어떻게 하죠? 뒤에서 가스 분무가 쫙 되죠. 이걸 노즐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거칠지만 결국은 앞에서 끌어주면 결국 이게 딱 하고 도약하게 될 거다. 다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비행기를 끌 때 천천히 끄면 절대로 이륙 못해요. 필요한 속도만큼 쫙 가야 탄력을 받아서 딱 하고 어느 순간에 뜨는 거죠. 그게 플레인의 성사 원리다 이런 거죠. 플레인의 성사 원리.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날개를 쫙 편 독수리의 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쉬기 전에 그럼 플레인을 왜 썼느냐? 여기다 왜 넣느냐? 잘 보세요. 스테이블은 금방 알죠. 이것도 금방 이해가 가실 건데 플레인을 왜 썼느냐? 이게 여기 아까 please라는 걸 했었죠. please 할 때 보세요. little things please little people 했습니다. 여기서 PL이 뭐였죠? 근데 이 PL이가 여기서는 동사 그 매개체에서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 이쪽과 이쪽을 매개시키는 중개자로서 그때 중재복수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재생하는 그러니까 이게 little people, little ones 어떤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나이가 아직 어렸으니까 얘가 왕구실 못해. 그럴 때 대신해 준 사람을 갖다 뭐라 하냐? 리전트라고 합니다. 리전트가 뭐죠? 에이전트 비슷한 거죠. 리전트 뭐죠? 대행자로서 섭정자라고 합니다. 정식 왕은 아닌데 유명한 연산군 어렸을 때 대신하던 인수대비 이렇게 해서 대비마마 그래서
무슨 청정을 한다고 했죠? 수렴 청정한다 하죠. 수렴 청정은 나이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뒤에 가기 전에 앞에서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PL이, 이것도 이네. 그래서, 바로 수렴 청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는 섭정이라고 해요. 섭정. 미리, 그 기능을 발휘하는 요 철자 부분을 섭정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럼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플레인 이게 섭정 부분이에요. 플레인 원래 플레인 할 때 이거는 물론 플랜이 평면도를 말해서 평면도가 더 확장돼서 이제 평면시로 확장하는 기계니까 대패가 되고 나중에 비니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따온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에 갔으니까 때가 되면 이거 뒤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로디오의 효과가, 여러분 다 배웠던 로디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플레인에서 로디오를 딱 거니까 어떤 개념이 나오죠? 인이랑 멍청하고 A는 똑똑한 건데, A인 한 다음에 PL을 여기다 딱 갖으니까, PL, A인, 여기 E는 놔두고, 요것만 해주고, 앰플. 그러네, 앰플. 자, 그러면 이거 발음을 해보니까, 앰플이라고 발음이 됩니까? 안 되죠? 앰플 발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있게. 요것이 피읍계 특이니까, 여기 동화시켜서, 하나 써주면, M은 N 플러스 N이거든요. 이거에 동화해서, 역으로 자음접변해서, 앰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기회가, 앰플 opportunity가 있다고, 앰플 에비던스가 있다고, 말씀을 유치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앰플입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이 섭정을 뒤로 빼서 섭정에 라 들어가니까 앰플이 나와서 앰플 파티클 많이 깔려있는 입자들 B가 이륙 할 때 그 뒤에 가스와 입자가 쫙 뒤로 빠지기 때문에 로디오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글라이더는 앞에서 끌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트 엔진 하면서 뒤로 빠지죠. 그래서 그 원리가 단어 형성하고 희한하게 맞더라.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통하게끔 problem breaks, 까칠한 얘기지만 까칠한 거 없애는 게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노즐 뿜으면서 독수리처럼 나오는 얘가 바로 플레인의 얘다. 이 이상 설명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다음에 플레인을 두 번째 행무로 집어넣은 겁니다.